코로나19로 인한 충북 경제의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직접적인 피해와 도내 기업들의 수출 금액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 서원구 공천 방식 결정을 미뤄온 민주당이 현역 오재세 의원에게 공천 배제 가능성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재세 의원은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가 행정사무조사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할 것으로 보이면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충북교육청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내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거교육에 나섰습니다. 유권자의 의미와 투표 방법 등을 알려준다는 취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북 경제의 손실액이 막대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비 감소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중국 경제가 위축되면서 도내 기업들의 수출 금액도 적지 않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충북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된 뒤 종료될 경우 충북도 내 대면 서비스업의 매출 손실이 7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추산하는 생산 유발 손실효과는 872억 원, 부가가치 손실효과도 500억 원에 가깝고 1,800여 명의 취업 감소도 예상됐습니다. 또 충북의 1분기 수출액의 감소폭은 1,000만 달러를 넘어섭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 하락할 경우에 충북의 수출이 회귀분석을 해보니까 0.62%포인트 하락하는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실제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충청북도에 접수된 소상공인들의 피해 금액만 150억을 넘어섰고 여행업계도 38개 업체가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제조업의 피해 규모는 벌써 20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제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자금이 지금 부족한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면 결국은 이거를 대책을 세워주지 못하면 부도로 이어지는. 이번 연구 결과는 다음 달 말쯤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것이란 가정에서 나온 수치들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집단 감염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경제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이에 따라 비상한 정책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해외에 다녀온 도내 거주자를 전수조사해 122명을 자체 관리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중국과 태국, 베트남 등 9개 국가를 다녀온 사람들로 중국 등을 다녀온 여행객이 72명, 중국 유학생 45명 등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하루 충북에도 확진자가 나왔다는 유언비어가 유포됐습니다. 유언비어는 대구 코로나 확진자가 청주의 대형병원 응급실을 다녀가 응급실 일부가 폐쇄됐고 청주에 사는 20대 여성이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내용입니다. 충북 방역본부는 이에 대해 오늘 도내 확진자는 없었고 의심 증상자 역시 파악되지 않았다며 해당 내용은 모두 유언비어라고 일축했습니다. 청주 서원구 공천 방식 결정을 미뤄온 민주당이 이곳 현역인 오재세 의원에게 공천 배제 가능성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재세 의원은 무소속 출마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상욱 기자입니다. 공천 배제설에 대해 오재세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가 발표만 남았다는 식으로 통보해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에게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충북이 다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최선의 후보는 저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오재세 의원은 노영민 비서실장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이장섭 후보가 자신을 컷오프 시키려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주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공천에서 정말 배제되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어떻게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그 경선을 안 시키고 탈락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거죠. 청주 서원구 공천 방식은 내일 오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천 경쟁을 벌이는 이장섭 후보 측은 공식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아무 할 말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광희 후보 측은 2인 경선이 될지
오재세 의원까지 포함한 3인 경선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경선을 해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재세 의원 공천 배제 여부는 민주당 공천의 뜨거운 감자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서원구 후보 공천 방식에 대한 공관위 발표를 앞두고 민주당은 말을 아낀 채 폭풍 전야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만 18세 고3 학생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교실의 정치화, 이 깜깜이 투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충북교육청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거 교육에 나섰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 고3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북교육청과 선거관리위원회가 18세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에 나선 겁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유권자의 의미와 투표 방법, 학교에서 지켜야 할 선거운동 등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평소에 몰랐던 부분을 이렇게 교육받으니까 조금 더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그런 생각이 커지는 것 같고 선거의 중요성도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오는 4월 생애 첫 선거에 참여하는 도내 만 18세 학생 유권자 수는 4,600여 명. 이를 위해 청주 일신여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도내 84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학교 밖 새내기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학생들이 주권 행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민주시민으로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특히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18세 유권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도 밝혔습니다.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자금 기부가 가능하며 문자 메시지, 인터넷, SNS를 통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선거 사무 관계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 자원봉사자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중 모양과 색깔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학교 방송시설이나 교실에서 녹음기를 이용한 선거운동, 학교 내 현수막이나 대자보, 포스터 게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4.15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여. 충북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될 찾아가는 선거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청주에서 벌어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지법은 고유정이 잔혹한 방법으로 전 남편의 사체를 훼손하고 은닉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벌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고유정 부부가 청주에 이사와 살았을 때 발생한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증거 부족입니다. 검경은 고 씨가 의붓아들에게 카레를 먹인 점과 수면 유도제가 발견된 것이 전 남편 살해 수법과 비슷하다고 봤습니다. 의붓아들 사망 추정 시각인 사건 당일 새벽 5시쯤 고 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깨어 있었다는 점도 유력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황 증거만 있을 뿐 직접 증거는 찾아내지 못해 기소 당시에도 초동수사 실패에 따른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재판부도 이러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씨의 현 남편 측은 수사의 첫 단추를 잘못 깬 결과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초동 수사가 제대로 됐더라면 고유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수사를 했다면 결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인데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전 남편 살해 후 단순 변사가 아닐 것이란 의혹과 함께 재수사에 들어갔던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졌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오늘부터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투기 활동이 시작되는데요. 정작 이승훈 전 시장 등 주요 증인들에게는 출석 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인데 청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가 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소각장 허가 과정 등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첫날 특위는
기후 대기과를 상대로 청주시에서 자체 발생하고 있는 30%의 대기 오염물질 저감 대책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받은 시민들은 직접적인 어떤 혜택이나 체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른 시민들은 그런 체감적인 어떤 거는 느끼지는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26일에는 이승훈 전 시장 등 핵심 증인들의 출석이 예정돼 있지만 불출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범석 전 부시장에게는 근무지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지만 퇴직한 이승훈 전 시장과 윤재길 전 부시장의 주소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국회법과 달리 지방자치법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청주시 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청주시 의회나 다른 지방의회와 공조를 해서 법 개정과 이 제도 정비를 좀 추진할 방침입니다. 앞서 비슷한 경험을 한 서울시의회가 지난 2015년 불출석과 증인 거부에 대해 고발권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국회와 행안부에 전달했지만 아직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총리가 오늘 청주 가경유치원을 방문해 차세대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 시스템인 K-에듀파인 개통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교직원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K-에듀파인을 도입하게 됐으며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내수읍 구성리와 국동리, 은곡리 일대 주민 500여 명이 군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시에 제출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11월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청주공항과 인접한 오근장동과 부기면을 이어 내수읍 주민들도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관련법 시행령이 제정되면 지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보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제101회 전국 동계체전 셋째 날인 오늘 충북 선수단은 금메달 1개를 추가해 종합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스키 알파인 김종환 선수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금메달을 획득하며 2관왕에 올랐습니다. 충북 선수단은 목표로 세웠던 종합 9위를 달성하기 위해 마지막 담금질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이 당원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2020 충주사랑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혈액수급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에도 의료보건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1,000개를 기부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청주지검은 미검증 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메디톡스 간부 직원 A씨를 구속했습니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늄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허가 전에 불법 유통하고 생산 시 멸군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 회사 생산을 총괄하는 A씨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자동차 할인 판매를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판매회사 영업사원 43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인 40여 명에게 자동차를 10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사주겠다고 속여 16억 원을 가로챘고 지난해 7월 경찰에 자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